안녕하십니까 성투속 여러분, ST 분석가입니다. 오늘은 시황 관련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을 여러 종목 냈는데요. 지금 지수 조정장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몇 회원분들이 이제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한데 지금은 수익 실현 뭐 5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매수는 지금 금지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ST 분석가님은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그러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쪽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지인들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전화도 최근에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상방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로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당연히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뭐 자신이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어떤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시다면은 그런 건 언제든지 쪽지 보내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다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시황 제가 그 근거를 상방으로 보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종합 시황 차트입니다. 이게 저희 이제 코스피 1985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차트인데 지금 녹화하는 거라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HTS 키시고 보시면 이제 선명하게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요. 캡처를 해놨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 여기는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이고 이제 여기 전고점 라인 거는 거고요. 이거 A 부분은 대략 2004년도 10월 9월서부터 2005년 1월 중순경까지입니다. 요 박스권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현 시점과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이 가운데 선을 거는 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에서 이제 저점이죠. IMF 후에 이제 1997년이 한 요쯤 될 거예요. 여기겠네요. 1997년 이후에 이제 외국인 그 투자 규제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어, 그런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아까 A 부분 부분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 현 시점이고요. 요건 A 부분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HTS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박스권으로 2004년 10월경이죠. 보시면은 아까 그 그림에서 설명드렸지만 이때도 이제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쭉 박스권을 뚫고 이제 대세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2004년도였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막 뭐 쌍봉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서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쭉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조정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여기까지도 나오고 2차적으로 1차 지지, 2차 지지 그러고 뭐 3차 지지 하고 또 밑으로 3차 지지인데 이 라인 깨지면 밑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이때도 많이 하셨었어요. 2004년도에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여기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굉장히 그 대북 리스크도 나오고 뭐 여러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작년 11월 12월서부터 매도를 많이 하시면서 물량을 많이 줄이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도 이제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걱정을 이제 하셔서 지금 이제 다들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뭐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매수하시거나 뭐 저도 그런 입장은 똑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근데 이런 뭐 21선 부근에서 이제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수량을 모아가자는 그런 이제 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런 바탕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4년
요 부근이네요. 고점서부터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자, 여기가 박스권이죠. 예, 조금 잘못된데, 예, 여기까지가 박스권입니다. 그러면은 날짜를 보시면은 10월 6일서부터 1월 13일까지예요. 10월 6일서부터 1월 13일입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 10월 6일서부터 1월 13일,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날이 1월 14일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거 종합 코스피 종합 차트죠. 근데 이때 중형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까 10월 16일이었죠. 2004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자, 2004년 10월 16일. 자, 요때입니다. 10월 16일. 10월 14일이었나요? 아무튼 요 부근입니다. 예, 요 부분서부터 2005년 1월까지. 자, 어떻습니까?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이미 중형주 쪽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채 한 달 걸렸나요? 한 달이 채 안 걸렸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계속 올랐어요. 무려 종합 차트가 고점을 돌파한 거는 1월 14일 날인가 6일 날 돌파했는데, 이미 중형주 차트는 11월 3일 날 돌파하고, 보시면은 이때 돌파하고 1월 달이 언젠가요? 1월 달엔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수상은 거의 한 10% 정도가 올랐죠. 대형 그 종합 차트보다는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계속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하고 이제 계속 중형주 쪽은요, 꾸준히 매수를 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수 조정 막 나오는데 종목들 올라가는 거 많이 보이시죠? 빨간불도 많이 보이시고. 그러니까 대형주로 묶어두면서 지수를 박스권에 가다두면서 우리가 물론 옵션이나 선물 그런 파생시장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지수를 잡아두면서, 대형주를 이용해서 지수를 잡아두면서 중대형주나 중형주 쪽은 꾸준하게 지금 다 담아가고 있어요. 외국인과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기관이라든지 뭐 개인 투자가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소형주도 중형주 맞고 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주도 보시면은 2004년으로 가보시면은, 자, 무시무시하네요. 예, 2000 조금 더 가야 되나요? 자, 2004년 보시면은 10월 아까 요 부근이었죠? 14일, 16일 요 부근인데 이미 한 달치 안 돼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쭉 갔습니다. 1월 달엔 어땠나요? 1월 14일 이만큼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이만큼 올라와 있죠. 대략 10% 정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 차트보다요. 네, 코스피 종합보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합이 박스권을 헤맬 때 중형주와 이제 소형주들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박스권 내에서요. 요 박스권 내에서 10월 6일서부터 10월 6일이네요. 박스권 돌파를 못하죠.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남짓이 지나서야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고 이제 대세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 어떤가요? 현 시점을 보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요 부분이 문제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작은 박스권인데, 요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자, 뭐 대형주는 어차피 거의 똑같으니까요. 중형주를 보겠습니다. 중형주는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중형주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빨간불이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중형주 쪽은 이미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소형주 쪽도 이미 전고 좀 돌파했고요. 이 부분으로 보자. 하지만 종합에서는 계속 가다 놓고 있죠. 장중에 이렇게 길게 조정도 한 번씩 주고요. 그러니까 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묶어두면서 지금 중형주 쪽에서 이제 우량한
뭐 재무가 좋고 재무가 개선되고 뭐 저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지금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동성 랠리가 이제 만약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제 유동성 랠리가 이제 펼쳐질 텐데요. 곧 이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그 종목군들이 있어요. 처음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만약에 유동성 랠리가 펼쳐진다면은 뭐 올해 말까지도 쭉 이제 유동성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수가 유동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산업의 그런 뭐 매출 증가와 그런 그 속도보다 이제 지수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돈을 풀고 있어요. 풀어서 금리도 이제 굉장히 낮추면서 뭐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미국 그러니까 계속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더 줄일 의향도 없다 그러고 버냉키 아저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맘 놓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우는 계속 전고점 돌파하잖아요. 지금 새벽 1시 50분인데요. 뭐 소폭 이제 보합에서 있는데 아마 다우 계속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가는 거죠. 또 한번 한 1, 2년 동안 그렇게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자면요. 하지만 뭐 항상 조심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무조건 낙관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세 상승하기 전에 나타나는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저희 나라 그 중대형주들은 지수로 묶어 놓으면서 대형주는 대형주를 이용해서 지수를 묶어 놓고 중형주나 소형주 쪽으로 이제 우량한 기업이나 재무가 개선된 기업, 저평가돼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다 쓸어 담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에서 그때서 이제 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다 지나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은 요때 한번 볼까요? 이때도 좀 박스권이네요. 박스권인데 반대로 여기는 완전히 내려갔죠. 자, 요 박스권을 한번 볼게요. 자, 이때가 2012년 얼마 안 되네요. 2012년 2월서부터 2월서부터 뭐 5월 그 사이 박스권이네요. 종합지수로 보자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중형주 차트를 볼게요. 2012년 2월이었죠? 자, 보시면은 아까 대형주가 어땠습니까? 대형주는 종합 차트는 이때 박스권이 언제까지 박스권이었습니까? 이때 보시면은 4월 5일, 4월 6일 내려오다가 다시 또 올리고 5월 2일 거의 4월 달 정말 고점으로만 보자면은 4월 6일까지도 거의 고점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빼기 시작한 거는 5월 2일이죠. 자, 기억을 해주세요. 4월 6일, 5월 2일. 자, 중형주를 볼게요. 중형주는 2012년 자 2월에 이때서부터죠.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빠지나요? 요 부분인데요. 무섭게 내려가죠. 4월 6일 아까 고점에 있었죠. 4월 6일 벌써 이만큼 빠져 있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내려온 거예요. 5월 달에 4월 30일 날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이때를 보시면은 2월부터 무섭게 내려온 거죠. 5월 6일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폭이 굉장히 크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체감이 어떠냐면요. 지수는 안 빠져요.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데 내 종목들은 엄청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러죠. 그 삼성 현대차만 외국인들이 산다. 뭐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지수를 붙잡고 있으면서 미리 다 팔아 먹는 거예요. 중형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승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나오거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반대로 나왔죠. 우리 지금 요 북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2004년 예를 들어드리면서 여기 요 박스 2009년이네요. 자, 2004년 요 박스권 내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반대죠. 요쪽이랑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은 반대로 나타나죠. 예. 종합은 이렇게 묶어두면서 종합은 이런 식으로 묶어두면서 이제 중형주들은 다 팔아먹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같이 이제 쭉 빠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저점 잡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런 근거로 해서 저는 상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가 이미 나타났거든요. 이미 나타난 지 좀 됐는데요. 이제 요 박스권 내에서 그런 추세가 나타날 거예요. 아마 중형주들은 제 생각인데 이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중형주들은 이미 조정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실적 좋고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운송, 기계 그런 산업들이 기계 부품재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지금 많이 오를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요. 저도 이제 추천 종목이 그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 있고요. 예, 그런 근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뉴스도 믿으실 게 있고 안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자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신문에서 기자들은 이슈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낚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북 핵공격 뭐 핵공격하면 뭐 서울이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 뭐 70%가 뭐 파괴되고 뭐 그런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잡고 있죠. 지금 그 개인들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서도 그 일별 동향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외국인 딱 보시면은 개인은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요. 금융 투자도 계속 삽니다. 투시는 이게 파는 게 자기네들이 파는 게 아니라요. 이제 펀드 환매입니다. 펀드 환매. 예, 개인들이 이제 곧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펀드 해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투시는. 하지만 기관과 순수 기관계 쪽과 외국인 금융 투자, 연기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훨씬 많죠. 이때는 뭐 12월 때는 외국인은 거의 쓸어 담았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미 상방으로 잡았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04년도 봐도 비슷할 겁니다. 예, 비슷하고요. 우리 200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조선일보에 이제 날짜 그 옛날 거 신문을 볼 수 있는데 아까 2004년 10월 달이죠. 금요일이었네요. 10월 1일이. 10월 1일 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 볼게요. 자, 한국 내년 성장률 전망. 아시아 주요국 중 꼴찌. IMF, ADB 잇따라 하향. 중국, 대만, 홍콩은 기대 이상. 이런 뉴스를 막 낸단 말이에요. 이건 ADB는 아시아 투자기금인가 아시아 투자은행인가 그래요. 네, IMF는 다 아시는 거고. 그럼 뭐 북한 인권 법안 뭐 이런 뉴스들이 있네요. 보시면 뭐 토요일도 보시면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2004년에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부시 캐리, 예, 북핵 공방, 북한 30차례 언급, 뭐 이때도 뭐 그런 지금 저희가 이제 옛날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이때도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은 민감했을 겁니다. 쭉 보시면은 섬뜩한 뉴스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밑에는 또 일요일은 신문 안 나오니까 월요일 날 또 보시면 월요일 신문을 보지만 보세요.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 시작. 알카에다 테러. 용의자 4,000명 입국 금지. 뭐 이런 거. 이땐 테러 그런 거 이때 생각이 나는데 뭐 한국 공격 대상. 지목은 심각한 상황. 굉장히 공포 조장하죠.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를 하겠습니까? 매도를 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이제 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일러 한방도 손금 보드, 뭐 국군 아직 우물한 개구리라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예. 핵은 이때서부터도 계속 나왔네요. 뭐 테러범에 핵무기 넘길 수 있고 뭐 그래서 테러가 뭐 한국에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 있었을 거예요. 요즘 신문에 기자들 낚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 기자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MK 뉴스예요. MK 뉴스인데 경제 기자거든요. 부동산 쪽 기자인데 제목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 기자를 할 수 있나. 보세요. 7년짜리 재형저축을 가입할 바엔 차라리 낚이잖아요. 소형 아파트 임대 수익 4.5% 짭짤. 재형저축 가입할 바에는 임대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재형저축이 뭔지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들 기자들 수준이 이래요. 이거 살 돈이면 재형저축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1억 2억 있는데 거기서 100만 원씩 쪼개서 재형저축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까? 한번 기사 요거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뭐 출근하기도 편하고 예.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예. 제가 한번 신기해서 이분으로 이제 이 기자 이름으로 한번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부동산 쪽 전문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쪽을 이제 광고하려고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취지는 뉴스를 너무 믿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50%만 믿으시고 이제 나중에 그걸 걸러서 들으실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이런 뭐 HTS에서 들어오는 그런 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보시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도 읽을 줄 아시는 능력을 꾸준히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키워지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상방으로 보는 근거를 간략하게 시황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중에 중요한 사항이나 뭐 그런 게 생기면은 또 동영상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T 분석하였습니다.